오늘은 보상관리 중에서 임금 수준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란 조직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외재적 보상인 금전적 보상 중에 임금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금전적 보상도 직접, 간접으로 나누어 기본임금, 인센티브 임금, 복리후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비금전적 보상으로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직무 관련 보상과 쾌적한 작업 환경 등을 조성하는 직무 환경 보상도 보상 시스템의 유형에 속합니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분배적 특성이 있어 기업과 종업원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공정성에 기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비교 이론과 인지 부조화 개념에 근거하여 개인은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를 타인과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지각하면 공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불균형을 지각하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강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과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을 비교하여 동일하다고 인지하면 공정성을 지각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불공정을 지각하게 되는데 과다 보상의 경우에는 인지적 왜곡에 의한 횡령이 발생하거나 초과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과소보상의 경우에는 투입을 줄이거나 증거인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인물을 변경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조직을 이탈하는 결과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 유지는 성과 저하를 막고 이직, 결근을 방지하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이 공정성은 개인 사이의 보상의 양과 할당이 공정하다는 배분 공정성, 동종업체나 경쟁 조직 등 외부 조직과의 임금 비교에서 지각하는 외부적 공정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인 내부적 공정성, 동일 직무 종업원들 간의 연공, 경험, 성과 수준 등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 지각된 개인적 공정성 뿐만 아니라 보상의 분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인 절차 공정성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 수정 가능성, 대표성, 도덕성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금 결정 과정에 종업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정교화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금 액수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라고 하면 개개인의 임금보다는 전체 조직의 임금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률을 의미합니다. 임금 수준은 노무비로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에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우수인재 확보, 유지를 위한 노동시장의 경쟁력 측면, 종업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안정성 측면에서도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상한선으로 하며 생계비를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그 사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려면 생산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물적 생산성을 보면 단위 노동 생산 요소의 투입량 변화에 대한 생산량 변화의 비율, 즉 종업원 수에 따른 생산량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여분이 불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의 노동분배율을 곱하여 얻은 부가가치에 대한 인건비 비율인 부가가치 생산성에 따르게 되면 생산된 상품의 시장가치 반영은 가능하지만 노사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분석에 따라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면 인건비 지불 능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 경영을 하기 위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지불 능력 분석을 따르게 되면 경영 실적에 따라 임금이 변동해야 하는데 사회의 도덕적 문제 등으로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한선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태 생계비와 이론 생계비 분석을 통해 생계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실태 생계비는 근로자들의 가계를 조사한 결과로 현실성은 있으나 객관적, 바람직한 생계비 수준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론 생계비는 과학적,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제도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제도 수준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상한선을 생산성 임금제도로 보아 실질 임금 상승률을 노동 생산성 증가율과 같도록 하거나 명목 임금 상승률을 노동 생산성 증가율 및 물가 상승률의 합과 같도록 유지하며 하한선을 법으로 강제된 최저임금제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계약 자유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보호되고 임금 인하 경쟁이 방지되며 유효 수요를 창조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수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했다면 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임금 수준의 전략은 선도 전략, 동행 전략, 추종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선도 전략은 임금 계획연도 초에 노동시장에서 경쟁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임금 전략을 펼쳐 계획연도 말에 경쟁 기업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획연도 초에 자사 임금선의 중앙값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유능한 종업원을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결근율, 이직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선도 전략은 분권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경우로 우수인재가 필수적인 상황에 적합합니다. 동행 전략이란 경쟁 기업과 살짝 높은 수준의 임금을 계획연도 초에 설정하고 중간에 경쟁 기업의 임금선에 일치하도록 임금선의 중앙값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후발 기업에서 사용하게 되며 노무비의 과다 지출은 방지되지만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 우위는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추종 전략이란 계획연도 초에 경쟁 기업과 일치하거나 조금 적도록 임금선의 중앙값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입은 어렵지만 노동 집약적 산업이거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보상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임금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금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